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선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게 주말이 아직 좀 멀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뭐 시작 주 초는 아니고 애매한 네.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또 법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퀴즈도 풀어보면서 네, 연기도 하고. 아, 역시 연기에 대한 사랑을 오늘만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경찰 조사 입회하거나 아니면 재판 중에도 오늘 달라하러 연기하러 가는 날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또 이 시간을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윈윈입니다. 네. 둘 다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조금 어두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혼율이 요즘에 참 많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또 헤어질 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또 재산 분할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오늘은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저는 올해로 25년째 직장에서 근무 중인 5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이제는 서로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이혼 준비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요, 갑자기 저의 퇴직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인 것 같은데? 절반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퇴직금? 야, 그게 말이 되냐? 나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아직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요. 퇴직할 계획도 없습니다. 아니,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아니 회사에 얘기를 좀 해봐야지. 이혼할 때 미리 좀 정산하면 안 될까? 응? 아니, 회사를 아직 그만두지도 않은 상황인데 미리 정산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일을 했고요, 이혼 후에도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이 퇴직금이 부부의 공동 재산만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아내의 말대로 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나눠줘야 되나요? 이게 또 민감하거든요. 돈에 무인감하죠. 사실 또 이혼할 때 가장 또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재산 분할일 텐데, 네.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또 재산 분할에 대한 또 관심도 높습니다. 돈 앞에는 냉정합니다. 오늘 사연, 남편이 돈을 벌어왔다고는 해도 아내와 같이 이 가정을 이뤄서 살아냈기 때문에 이게 공동재산인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입금이 안 된 미래의 돈이잖아요. 미래의 돈을 그냥 나눈다는 거, 이거 조금 더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부부 생활 중에 같이 만든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다 하면 O고요. 아니다. 재산 분할은 지금 현재 있는 재산 기준이다. 퇴직금은 미래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아도 된다 하면 X입니다. 퇴직금, 미래의 퇴직금,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된다 하면 O,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X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답 쪽으로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진주, 난 괜찮아.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쏟아
역시 많은 마음을 줬을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뒤돌아가. 그대의 사랑 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과 같아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 너의 동정 따위는 내겐 필요치 않아. 나는 너를 잊을 거야. 모두 잊고야 말 거야. 꼭 할 거야. 너를 지워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떠나. 돌아보지 마. 더 이상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는 이별일 뿐이야. 난 괜찮아. 자꾸만 돌아보지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뒤돌아가. 그대의 사랑 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과 같아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뒤돌아가. 그대의 사랑 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과 같아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난리 법설 우리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자님이 역시 박변이라고 저는 김변입니다. 그렇죠? 김변의 연기 오늘도 대단했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정님님은 오늘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맞아요. 세상 가장 어려운 이혼 문제와 돈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예. 이혼을 결정하면은 사실 또 감정보다 더 따지게 되는 게 돈이라고 하는데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또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꼭 따지게 되죠. 하나는 위자료, 말 그대로 마음 다친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 분할입니다. 이건 그동안 둘이 살면서 같이 모은 돈이나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돈인지 아니면 우리 돈인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연은 퇴직금 문제였어요. 근데 아직 퇴직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퇴직금 문제는 재산 분할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우리 장혜자님, 이거 정말 현답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꼭 참으세요. 그러셨고 우리 6594번님은 이혼하는 날까지만의 퇴직금 정산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셨고 김정승님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퇴직 후에 이렇게 좀 나누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 시골 여사님은 저는 5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앞으로 안 볼 사이라고 해도 퇴직금까지 언급하는 건 좀 아니네요.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X인데 예 어쨌든 반땅 해야 된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7241번님은 억지라고 X 뭐 그것까지 나눕니까? 그러셨고 우리 이동일님 O 또 홍은경님 토끼맘님은 저는 이혼 안 할 거지만 O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 정답 이렇게 또 문자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종종 이제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정답은 네. O입니다. 네. 해야 돼요? 이혼할 때에는 퇴직금도 나눠야 하는데요. 퇴직금이라는 건 그냥 미래에 생기는 돈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한 대가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인 퇴직금이라면 아내 입장에서도 나도 같이 살면서 살림에 기여했으니 나눠야 한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또 얼마를 받을지 이게 모르는 미래의 돈인데 이거 어떻게 나눠요? 예, 법원은 퇴직 전이라도 결혼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예측해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속연수, 월급, 직급, 직종을 따져서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하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실제 분할 비율이나 방식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 애매한 게 결혼 전에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일을 계속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퇴직금 전체는 부부 재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퇴직금 전액이 부부 공동재산은 아니에요.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중에서도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5년 근무를 했는데 20년간 결혼 상태였다면 그럼 전체 퇴직금의 약 80% 정도가 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 전 5년의 일한 대가와 이혼 후에 계속 일을 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사연자분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반으로 나누자는 요구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은 아니고 다 일일이 따져야 되네요. 네. 연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그러면 비슷하게 연금 같은 것도 퇴직금하고 똑같은 개념일까요?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눠요? 네,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은 이혼 시 많이 다투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 시에 상대 배우자에게 일부를 자동 분할해주는 제도인데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퇴직금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혼인기간 중 납입된 부분만 계산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고 많은 분들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세하게 법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많은 판례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다면은 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된다. 미래의 퇴직금까지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날씨 안전 정보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죠. 이유정 캐스터.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협찬,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30분 날씨와 재난안전정보입니다. 빗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 5도에도 한때 비가 지나겠습니다. 인천과 일부 경기도엔 내일 이른 새벽에도 비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강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에 황사가 섞여서 흙비가 내리겠습니다. 적은 비라도 맞지 않도록 우산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수도권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는데요.
내일 흐린 가운데 인천은 8도에서 출발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12도입니다. 지금까지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협찬,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30분 날씨와 재난안전정보였습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함께하고 있는데요.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퇴직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눠라 그러잖아요. 판결이 나오면은. 그럼 현금으로 나눠요? 현금이 없을 텐데. 꼭 그렇진 않은데요. 오. 아직 퇴직을 안 했으니 지금 당장 현금으로 주는 건 당사자에게 부담이 클 수 있잖아요. 네. 법원도 그걸 감안을 해서 퇴직할 때 주면 된다고 조건을 걸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서 먼저 주는 방식도 가능한데요. 가령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갖고 있는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것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실제로는 어떻게 나눌지 언제 주냐는 협의나 판결로 조율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사연자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회사 근속연수와 결혼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그리고 퇴직금 예상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게 첫 번째이고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아내분과 분할 비율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딜 가나 치열합니다. 엄청 치열해요. 네, 양보 한 채 양보가 없습니다. 표정이. 예. 진짜예요. 아니, 근데 정말 요즘엔 또 이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많이 예.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계셔서 그만큼 또 이혼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 듣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숫자 싸움입니다. 퇴직금은 공정하게 나눌 기준만 잘 따지면 해결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공정하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기를 사랑하는 하지만 변호사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